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출입하는 지성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지 기자, 오랜만에 한반도 브리핑으로 시청자분들 만나뵙게 됐네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3주에 한 번씩 출연하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현장감 있는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라 당연히 일이 많겠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중요한 외교 안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안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우리 군이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데요. 이 같은 선제적 대북 조치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이번 주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됐던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은 넉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유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일 군수뇌부가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계기로 미국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3국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새 정부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처음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에선 새 정부 외교장관이 아직 취임하지 않아 1차관이 참석했는데요. 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NSC 회의 주재라고 좀 전에 지 기자가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안들이 주로 논의가 됐나요? 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NSC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안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국제 질서 변화는 물론이고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 모두 한 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남북관계 복원을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제 소통 채널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지난 정부 때부터 남북 통신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NSC 회의에서는 군 통신선을 비롯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끊어져 있는 일단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복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네,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통상,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NSC 회의 직전 유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NSC 회의 바로 전날에는 정부가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북한에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송환 과정 그리고 이번 조치에 담긴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북한 주민 6명이 먼저 우리 지역에 체류하게 됐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초 우리 군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민 2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민 4명이 우리 군에 구조됐습니다.
북한 주민 6명은 모두 30, 40대 남성들로 북한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관계기관 조사에서 귀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지난 정부 때부터 서해 표류 주민 2명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겨서 북한과 소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연결된 이른바 한라인을 통해 북측에 주민 송환 협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의 송환 협의 제안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서해 표류 주민들은 넉 달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 주민 6명에 대한 얘기를 보고받고 관련 부처에 송환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북한의 태도 때문에 어떤 절차나 협의를 통해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판문점을 통해 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유엔사 측에서는 이 북한과 사전 협의 없는 판문점 송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정부는 지난 수요일 오전 북한 주민들을 한 배에 태워 동해 NLL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NLL까지는 우리 관계 당국이 이들을 보호해서 데리고 갔고 오전 8시 56분쯤 이들이 탄 북한 목소는 NLL을 넘어갔습니다. 예. 이후 이들이 탄 목소는 9시 24분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한군 경비정과 예인선을 만나 북측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죠.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하여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 아래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하였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앞서서 유엔사가 한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협의를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전에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송환 시점에 북한군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일단 이번 송환과 관련돼서 정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각각 한 번씩 유엔사 한라인을 통해 북측에 이제 송환, 그러니까 북한 당신네 주민들을 송환하겠다라는 방침을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뭐 그 송환 일시와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해상 좌표를 이제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그 지난번 예전처럼 북한 측에서는 뭐 알았다, 접수했다 이러한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엔사 측에서 전화하게 되면 북한군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상대편에서 하는 얘기를 듣기는 다 듣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유엔사의 질문이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통보한 만큼 이러한 어떤 송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북한군 당직자를 통해서 아마 상부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자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비정과 예인선을 송환 장소에 내보냈던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협의 절차도 없이 해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낸 건 좀 무리한 방법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지역에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뭐 귀순을 강요한다거나 또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돌려보낸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이러한 인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물꼬를 트려는 이 정부의 의지를 북한에 또다시 보여줬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관세 정책과 관련한 통상 현안도 있을 것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협의도 필요한 시점인데 뭐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게 지금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성락 실장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는 통상 문제나 뭐 어떠한 문제에서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뭐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나 태도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런 뭐 이번에 눈에 띄는 방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위 실장은 미국에 가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겸직하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습니다. 네, 위 실장은 특히 루비오 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중동 상황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예. 위 실장은 이번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재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날짜 등 구체적인 일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뭐 앞으로 합의는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들이 많았는데 어제는 한미일 군수뇌부가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만나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삼국 순환 개최, 그러니까 삼국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합의하면서 작년 7월에는 도쿄에서 열렸고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예. 한국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새 정부 출범 직후와 맞물려서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았고 일본 통합 막료장의 방한은 15년 만입니다. 한미일은 합참의장 회의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삼국 합참의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삼국 합참의장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세 나라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회의에 앞서 한 모두 발언에서는 세 나라 군 당국이 각각 중점을 두는 지점이 어디인지가 드러났는데요. 이들의 주요 발언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영내 안보 도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Our focus in the United States remains on reestablishing deterrence, and doing so needs and requires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our three countries. The DPRK and China are undergoing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with a clear and unambiguous intent to move forward with their own agendas. 日韓米防衛協力がそれぞれの国の政治状況に左右されずに確固たる進展を図れるよう具体的な制度化を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북한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도 언급했습니다. 케인 의장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거론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한국과 일본도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의체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재편하려는 생각이 아니냐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 문서로 발표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공동 보도문에는 중국이란 단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인 의장이 이번 중국 언급을 통해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 어떤 역할을 요구할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요구에 협력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이슈로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당일에는 삼국 공군이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2대가 공중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한미일 3국은 어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한미일 공중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지만 지난번 훈련 때는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핵잠수함과 같은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군사적 오판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략자산이 한번 출동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전략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전략폭격기 전개는 개인 합참의장의 방안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도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로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는 B-1B 전략폭격기가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핵무장 장착이 가능한 B-52H가 날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한미일 합참의장회의가 열린 날에 말레이시아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미일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안 관련 국제회의를 계기로 이번에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장관이 아닌 차관이 대리 참석하면서 미국, 일본과 회담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의 제안으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한미일 외교수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은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경제와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측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우리 측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보여준 외교부의 입장과 태도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소통 재개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실용 외교의 핵심이 뭔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많아서 대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성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